학교폭력, 일진, 각종 범죄, 사회적 무리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직원의 과거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요? 스카이 출신인데 학폭 가해자예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냥 사람인데 학폭 피해자예요. 어떤 직원을 채용하시겠어요? 경영자는 누구 뽑아야 될까요?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묶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묶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묶는다죠. 네. 그리고 한국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묶은대죠. 원숭이는 바나나 네, 먹죠. 이렇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 틀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이죠.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나라가 몇 개 정도 될까요? 10개 넘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의 대답과 아프리카에는 나라가 몇 개 될까요? 30개 넘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의 대답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프레이밍 앤 앵커링이라고 그래서 마케팅에도 쓰이고 설득에도 쓰이고 협상에도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사람에게 작동되었을 때 프레임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르는 위협에 처해 있거나 그들 스스로 느끼는 상황적 곤경, 그것을 고정관념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스테레오타입 스트리트라고 부르는데, 고정관념 위협의 반복적인 경험은 자신감 감소, 능력 저하, 관련 성취 영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 거냐면, 자, 미국의 연구가 있는데 흑인의 경우 고정관념 위협이 있는 경우 본인 성적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백인의 경우 고정관념 위협이 있는 경우 높은 점수를 받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노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에 대한 위협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흑인들이 SAT 점수가 더 높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바라봐 주는 거, 사실은 우리가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은요, 교정시설을 나온 분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있었던 분들을 고정관념이 없이 사회가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노력을 하고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ESG 관점에서 보면서 포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죠. SK그룹 이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용적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서번트 리더십, 제목 자체가 정말 높은 수준이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부하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잠재력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더십, 부하들에 대한 헌신, 봉사, 섬김을 실천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다.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 정도라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일론 머스크가 2021년도 10월 4일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가 명확한 지시를 담긴 이메일을 보냈을 때 매니저들이 저에게 할 수 있는 액션은 3가지입니다. 만약 내 지시가 틀렸다면 왜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답장을 보내세요. 가끔은 내가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지시가 모호하다면 추가 설명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내 지시사항을 이행하세요. 3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수행 안 하면 회사를 떠나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를 하세요. 자신이 틀렸을 수 있음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대화를 요청한 것이죠. 느낌은 좀 다르겠죠. 리멤버 자료입니다만. 자,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안적 차원에서 첫 번째, 상대가 아닌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직원들을 인사청문회 하지 않고 알아맞추기식으로, 먼지털기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채용하고 발령하고 임명할 때부터 뭘 봐라? 목적을 보는 겁니다. 이 대화를 시작한 이유가 뭐였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지? 지금 이 말과 행동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 봐야 됩니다. 의도를 잘 표현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말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히려나? 의도가 뭐야? 의도를 표현해야 직원들도 안심하고 얘기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목적에 부합하는 대화를 해요. 저는 많은 경우 저희 구성원들의 책상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잡아서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종종 어떤 경우는 제가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공간이 그린박스인데 그린박스로 좀 내려와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전체 모임과 관련돼서 순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좀 내려와 줄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내려와 줄래요?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불렀을까? 이거 갑자기 무슨 이야기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저희 동료 직원들이 저를 부를 때에도 뭐 관련돼서 드릴 말씀 있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안심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공통의 입장이 잘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를 보는 겁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닌 해석과 전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사실의 적이 해석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의 적은 해석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나름대로 해석하죠. 전제를 가정을 가지고 있죠. 자기 혼자 편하고자 하는 거구만.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실제로 대화를 만들고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후 5시 전에 저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대화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을 하면 감정을 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체는 감정을 상하지 않아요. 사실이 가져다 준 해석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감정적 대립이 아닌 의견의 교류를 만들죠. 실제가 있는 대화를 해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지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으면 아침잠이 많아요? 예전에 안 그러더니 요즘 변했네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놀았어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쪽은 뭡니까? 다 해석이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뭐예요? 아침에 지각했다. 요거 하나인 거죠. 해석과 전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직 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내가 가진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해석도 말해야죠. 나의 주장도 이야기하죠. 틀릴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입장을 묻고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의견을 구하는 것 어떻습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요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디 아프거나 고민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랬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름대로의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해석을 먼저 말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만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 인생 살아가기 힘들다. 그렇게 하면 뭐 자기 관리 못한다는 소리 듣는다. 여러 이야기. 나는 괜찮은데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까봐 말해주는 거야. 아니에요.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DEI,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조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영자가 먼저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서 잘하는 거 없습니다. 말해야 경영자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실과 본질, 그가 목적하는 바,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경영자가 가져야 될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평판, 과거, 소문이 아니라 실존과 본질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즈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즈 뱅크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사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